책은 읽고 싶은데 선뜻 시작하기는 힘든 현실. 하지만 듣다 보면 읽고 싶어지고 어느덧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책 이야기들. 작은 독서 습관 하나로 완전히 변화하는 나의 하루. 독서클럽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마다 저희가 정말 준비한 그런 코너죠. 이 독서 클럽을 통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또 이 독서를 함께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코퍼티노에 살고 있고요. 네. 마켓 인텔리전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최인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인혜님. 네, 최인혜님 오늘은 그럼 네. 어떤 책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또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으신 윤여정 선생님께서 주인공 선자 역할로 참여해 주셔서 유명해진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 많은 분들이 벌써 마음속에서 네네 이 책 제목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방금 리액션 보여주신 것처럼 그 네. 유명한 빠칭코입니다. 파친코. 오. 아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윤여정 선생님의 작품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는데 맞아요. 사실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 당연하고요. 동남아 뭐 많은 국가들에서 이 파친코가 굉장히 인기 열풍을 일으켰고 센세이션했거든요. 근데 애플 TV 오리지널 시리즈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책이 원본이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또 책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는 드라마를 유튜브에서 요약본으로 보기만 해서 사실 드라마랑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려운데요. 책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만 드라마 요약본에서도 책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 정도는 드라마 창작의 묘미로 두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뭐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듣다 보니까 이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요, 이 영어권 미국 교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릴 적에 미국에 와서 이 한글보다는 오히려 더 영어에 더 친숙하다는 그런 분이었는데 혹시 작가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이민진 작가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76년 미국 뉴욕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셨기 때문에 작가님은 사실 한국어를 거의 못하세요. 그리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예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공부하셨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기업 변호사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셨대요. 이형 간염 보균되셔가지고 점점 간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본업인 변호사 직업을 계속 하시게 되면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원래 진짜 원하셨던 글을 쓰며 살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셨다고 하고 여러 권의 습작 끝에 빠친코라는 책을 집필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이게 빠친코 전반에 보면은 뭐 드라마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에 나온 한국과 그리고 일본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민진 작가분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책의 시작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아니, 정말 제가 너무 동의하고요. 네. 책의 첫 문장이 눈길을 아주 확 잡아 끕니다. 바로 한국말을 번역본은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어로 읽으면 더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사실 책이 500페이지 이상으로 되게 두꺼운데요. 처음에 제가 책을 집었을 때 너무 두꺼워서 이걸 다 읽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바로 첫 문장을 보고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해요. 이 문장을 딱 읽고 네네네. 네. 문장을 딱 읽고 나니까 구한말 우리 조상들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했거든요.
직역을 하면 사실 역사가 우리를 실패했다. 음. 즉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 즉 우리가 사는 시대와 환경, 우리의 국가, 사회체제 같은 것들이 나의 개인의 불행에 저 자신에 의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라 처해진 환경 때문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 미디어에서 일본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 징용 배상 문제 등 경술국치로 관련돼서 경술국치 관련된 일에 우리 민족의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아픔이 정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가끔 연출되는데요. 바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역사가 바로 개인의 삶에 철저히 영향을 미쳐서 그 역사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바로 뒷문장이 이 음울한 문장을 재치 있게 반전을 시켜놓죠. 뭐라고 No 하죠? matter. 네. 네. 네네네. 중요하지 않다. 결국 역사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삶을 망쳐놓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저도 사실 두 문장만 듣고도 뭔가 좀 굉장히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맞아요. 솟구치는데 아마 작가분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좀 복잡한 그런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전곡을 찌르는 해안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이민진 작가분은 8살 나이로 미국 뉴욕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오고 나서요. 정착하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사실 16살에 흥남철수로 부산에 온 피난민이셨다고 해요. 사실은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잘 사셨는데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슬픔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셔서 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계 미국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시듯이 사실 작가분도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일대에서 역사학과에 입학하시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백인 선교사님들로부터 13살 어린 소년 제일교포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 해요. 아이고. 네. 나중에 부모님이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너의 김치 냄새가 싫어. 내 나라로 돌아가. 뭐 죽어라. 죽어. 이런 글들이 이 학생의 그 졸업 앨범에 적혀있던 것들을 찾게 되고요.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박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백인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주 가슴 깊이 남으셔서 제일교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진짜 마음 아프네요. 네. 아니 저도 가끔씩 뭐 교포들 뭐 이런 이야기, 특히나 제일교포 차별 이야기는 진짜 좀 많이 듣긴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최근까지 계속된다는 게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 사는 재미 교포가 이 제일교포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게 더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이민진 작가분이 이후에 어떻게 이 제일교포 문제를 좀 더 깊이 어떻게 연구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네, 정말 흥미롭죠. 재밌는 점인데요. 이민진 작가분의 부군이 바로 일본계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부군의 직장을 일본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이 작가님이 일본에서 사시게 되셨고요. 작가분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에서 한국계라는 것이 밝혀지면 차별을 좀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진 작가분의 유튜브 인터뷰나 웨비나를 들어보시면 사실 이분이 거의 한국말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한국계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일본계인지 한국계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도 사실 일본인 한국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일본에서 한국계임을 밝히시면서 몸소 그 일본의 차별을 겪게 되셨고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만연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이 작가분이 일본에서 사시면서 이 제일교포에 대해서 뭔가 간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 직접적인 연구를 하실 수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이 빠찡코가 어떻게 이 제일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담아준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요?
네, 빠치코는 대하소설입니다. 대하소설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아는데 박경리 작가분의 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빠친코를 읽었을 때 받았던 첫 느낌이 토지와 아주 비슷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은 9월 말 1910년 부산 영도에서 시작합니다. 언채영이 절름발이었던 훈이에게 가난한 집 딸 양진이 결혼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사이에 금술은 좋았지만 유아 사망이 높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갓난아이를 잃고 양진은 딸 선자만을 성인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손자는 그렇지만 13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결핵으로 잃고 어머니와 하숙집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 구한말에 아버지를 잃고 또 엄마랑 둘이서 하숙집이라고 하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그러니까요.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진짜 그래요. 네. 네네. 그래도 훈이가 죽기 전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하숙집과 작게나마 그 근방 땅을 소유하게 돼서 사실 양진과 선자는 그래도 아주 가난한 하층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훈이가 그 당시 여자들에게 교육을 좀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자에게는 숫자와 셈을 가르치는 등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맞아요. 선자는 후에 시장에서 일본 깡패를 만나 성희롱과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한수라는 재력가를 만나 구출을 받게 되고 그게 인연이 돼서 둘이 결국에 사랑하게 됩니다. 선자는 이제 고한수를 사랑하면서 결국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알게 된 고한수는 선자에게 첩으로 살 것을 강요해요. 하지만 선자는 자신이 받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선자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힘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하면서 고한수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랑받은 기억 그리고 또 이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사랑의 기억은 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이 사이좋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진심으로 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자로서 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죠. 네. 소설 속에서 바로 놀라운 전개가 바로 뒤에 이야기인데요. 네. 양진과 선자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이제 백이삭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는 폐병 환자였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코비드가 한창인 시기에 백신도 약도 없는데 코비드 환자가 집에 찾아온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훈이가 바로 이 병으로 죽었거든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가족이 사실 폐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양진과 선자는 백이석을 정성껏 간호하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결국 살려냅니다. 백이석은 선자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을 살린 이 모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로 선자와 결혼을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와, 멋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백이삭이 선자에게 청혼하는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심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백이삭은 먼저 선자에게 결혼하겠다는 의견을 묻고요. 선자의 예스를 듣고 양진 어머니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는 의지의 결단의 표징인데요. 그 자신의 결정에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분 백이삭이라는 등장인물이 진짜 상남자. 자기의 결단을 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 와, 진짜 저도 그렇고 웬만한 여자분들이라면 이 캐릭터에 진짜 다 좀 사랑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백이삭은 아주 잘생겼다고 책에서 묘사됩니다. 거기도 잘생기기까지. 네. 그리고 아주 키도 크고요. 이게 얼굴까지 잘생겼다니까 좀 질투가 나는데요. 다 가진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가졌네요. 그러니까 이야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또 화제를 돌려볼까요? 질투가 나니까. 네. 백이삭은 원래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고요. 원래는 오사카의 교회를 돕기 위해 목사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원래 백이삭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고 오사카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자와 결혼을 바로 일본으로 떠나시게 돼요.
네. 그래서 선자는 오사카에서 이제 오사카의 삶을 시작을 하고요. 이삭의 형 요셉과 그의 부인 경희와 살게 됩니다. 한수의 아들인 노아와 이삭의 아들인 모자수. 이게 이제 모세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모자수도 태어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선자의 삶도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해요. 백이삭이 신사참배와 관련하고 신앙의 문제와 또 반의를 했다는 신고로 투옥을 당하게 되고요. 원래 가뜩이나 많이 약했던 백이삭은 결국 죽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선자의 삶이 더 힘들게 되는데요. 요셉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선자는 자신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사카의 노점에서 김치를 만들어 파는데 김치 깍두기 그리고 오이지까지 팝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실 소문도 나지만 이윤이 별로 길 노점상이 그렇지 않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선자의 행방을 추적한 고한수의 도움으로 한수의 부하인 김창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취업하게 되고요. 반찬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게 선자가 물론 모르고 그 가게에서 일했겠죠? 네네, 전혀 선자는 모릅니다. 선자가 알았다면 억만금을 주어도 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에서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마 뭐 1940년도 그때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정확하시고요. 미국이 이제 오사카에 핵폭탄을 폭격하게 되는 시기쯤이 돼요. 선자가 이제 이 음식점이 한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배경이 바로 그 사건인데요. 한수는 아까 사실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장 높은 야쿠자 중에 한 명으로 이 당시 한수는 미 군정과도 네트워킹이 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사카 폭격의 시기를 알게 됩니다. 선자의 아들 노아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한수는 이 가족을 다 구출하기로 하고요. 선자와 노아, 모자스, 그리고 경희까지 다 탈출을 시킵니다. 다만 선자의 아버님. 네, 그렇죠. 시아버님? 네, 맞아요. 그 형님, 죄송합니다. 네. 형님이시죠? 아주버님. 형님인 아주버님. 네, 아주버님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시아주버님만인 요셉이 처음에 그 폭격 당시엔 탈출을 못하고 픽폭이 되는데요. 추후 고한수의 도움으로 오사카에서 그도 탈출을 합니다. 선자는 이제 오사카 폭격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한수의 도움으로 일본의 한 시골에서 살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오사카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피폭이 되었고 이삭은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은 선자가 됩니다. 선자는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사탕을 만들어 팔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선자의 유일한 낙은 바로 두 아들 노아와 모자스를 보는 것인데요. 노아는 그야말로 엄친합니다. 그 또한 백이삭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처럼 학식과 위험을 겸비한 사람으로 자라겠다고 다짐하고요. 공부도 운동도 그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효자 아들입니다. 근데 이와는 별개로 둘째인 모자스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은 버는 일에 더 큰 재능을 보입니다. 결국 노아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낮에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주경 야독으로 일본인도 못 간다는 와세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이와 달리 둘째인 모자스는 파친코를 운영하는 가게에 취업하게 됩니다. 진짜 어르신들이 막 그러잖아요. 제일 뭐 팔자 좋은 친구, 제일 부러운 친구가 자식이 잘 된 친구, 진짜 자식 복이 최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선자가 아마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이제 이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저희 잠깐 시간이 있을까요? 괜찮나요? 네. 네, 이후의 주인공은 이제 2대인 선자의 시대에서 넘어가서 3세대인 노아와 모자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네. 이 둘은 삶의 궤적이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노아는 일본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뤄가면서 결국 일본의 주류인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아는 고한수의 아들이잖아요. 결국에 노아는 자신이 고한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비극적인데요. 왜냐하면 노아가 자신의 모든 자존감의 핵심이 바로 아버지인 백 이삭으로부터 오거든요. 고매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그리고 일본인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조선인 자신의 그 같은 민족으로부터 한껏 존경을 받았던 이 백이삭의 아들이라는 프라이드가 결국에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조선인의 어떤 한 표상이었던 야쿠자인 고한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자아 정체감이 붕괴가 되죠. 네. 아니 진짜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노아라도 너무 충격이 진짜 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내 친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이 고한수가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알게 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굉장히 컸을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노아도 사실 그렇고 그럼 이 모자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모자수는 아주 처음부터 자신이 제일 교표인 것을 받아들이고요. 누가 물어보면 그래 나 제일 일본인이다. 그래서 뭐? 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남자다운 친구예요. 그래서 일본인들로부터 약해서 배척받던 일본인 친구를 구해주는데요.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되고 그 친구가 어느 날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이 차별을 견디니? 라고요. 근데 모자수는 이렇게 말해요. 하루하루 살 뿐이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요. 진짜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현실이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모자수가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모자수는 정말 매일매일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수리부터 사람들 운영까지 파친코의 모든 운영일을 배우고요. 그래서 결국에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린 나이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듯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공이 그렇듯이 슬픈 일도 있죠. 네. 사랑하는 부인인 유미를 일찍 잃고요. 그녀와의 아들인 솔로몬을 싱글대드로 키우면서 그 아들을 그러나 일본의 일반 학교에 보내진 않아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게 되고요. 솔로몬은 결국 미국으로 대학을 보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네네네. 줄거리를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꼭 책을 읽어보시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조금 남겨두셔야지. 맞아요.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쵸. 네.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 그런 궁금증으로 좀 그쵸. 이야기 펼칠 수 이 있을 것 끝이 같아요. 과연 어떻게 끝이 날지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 감동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소설은 정말 100년이 넘은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진짜 토지를 잃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읽고 이 최인혜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이렇게 남으셨나요? 저는 사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게요. 결국에 책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얘기가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 간의 사랑이다. 즉 인류애라는 논지인데요. 예를 들어 양진이 그 당시 죽음의 병으로 불린 폐병 전염 위험에도 백이삭을 살려준 것. 그리고 백이삭이 선자와 고한수의 아들 노아를 자신의 아이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또 중요한 등장인물 중인 하나인 일본인 하나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고한수는 결국 그 능력과 재력과 외모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결국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은 바로 피, 돈, 힘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이웃을 향한 연민과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마음인 인류애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작가가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줄거리를 일단 빠찡코 자체는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로 이미 먼저 접하신 분들이 계셔서 맞아요. 익숙하실 텐데 이 우리 질문 주셨어요. 빠찡코 책으로 너무 읽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 미국에서 우리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도서 이 책 어떻게 알려드릴 수 네네. 있을까요? 네. 네, 직접 알려주시죠. 네.
아마존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네. 뭐 아마존에서 하셔도 되고요. 뭐 킨들 같은 프로그램을 만약에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전자책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엔 뭐 사실 이렇게 구글에 쳐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 가능하시고 전자로도 보실 수 있고. 혹은 또 가까운 이렇게 서점을 가셔서 직접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이한님 시암님 덕분에 오후가 활기차졌다 하시면서 빠찡코 드라마로도 아직 안 보셨대요. 이 청취자분들. 근데 책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맞아요. 책이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네. 책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어떤 날은 유난히 좀 굉장히 힘든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건넨 친절한 한마디,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묻는 힘이 하나의 되죠. 그런, 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친절한 안부가 사실 굉장히 우리들의 힘을 나게끔 해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진짜 오늘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옆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연민과 도움을 주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또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 건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 북클럽 나란의 운영위원이신 최인혜님과 또 파친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되고 떨려서요. 너무 그런데 진행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책으로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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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이제 빠친코에 대해서 오늘은 좀 들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